주부님들이 우리 엄마들이 잘 아시는데 식구들이 다 잠든 후에 예, 그 시간이 저희 유일한 그 개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제가 뭐 할까요? 네? 아 드라마. 아 현실적이에요. 아 아쉽게도 전 드라마를 안 좋아해요. 네, 절 너무 좋게 봐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네, 책도 보고 뭐 하면 좋겠는데 저는 우선 먹습니다. 저는 제가 이래봬도 잘 먹어요. 제가 무엇보다도 이 하루 종일 애들하고 또 이렇게 지지다 보니까 당을 좀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의 이 냉장고 안에는 커피 우유가 있어요. 그 서우유에서 나오는 포리 아시죠? 네, 그 우유가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초코파이가 있어요. 네. 당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걸 먹으면서 이제 식구들 잠든 그 시간 저의 시간을 많이 즐기려고 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책을 보면 좋지만 이제 우선은 읽지 못했던 어떤 글이나 기사나 또 이제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때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게 너튜브 아시죠? 네, 말씀 없기 때문에 너튜브라 많이 표현하는데 너튜브 그 중에서도 너튜브를 많이 신청하게 돼요.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저는 요즘 제가 많이 보는 너튜브가 뭐냐면 살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림을 좀 줄여볼까? 예, 그래서 제 공간을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런 너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 시간이 한 3, 40분 후딱 가요. 뭐 이러저러 그러면은 저희 개인 시간이 1시간이 흐르고 하면 또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나의 개인적인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거 너무 하기가 너무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근데 이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잠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막 억울해하고 내가 왜 잤지? 조금만 내 시간을 더 유익하게 보낼 걸. 이런 생활이 조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제 안에도 정체성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약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분이 있는데 그런 기분이 때로는 많이 다운이 될 때가 있는데 좀 무기력증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내가 열심히 살림을 했는데 살림이 제자리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엄마로서 난 여전히 별로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 제가 조금 많이 이렇게 지쳐 있을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무기력증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에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에 이렇게 지금도 열심히 뭔가를 들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한다라는 이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 자신이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많이 느껴지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즘 여러분 쓰는 단어 중에 열폭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네, 여기 앞에 끄덕당 무슨 뜻이죠? 아 맞습니다. 나오세요. 제 강의에는 선물이 있어요. 특화된 거예요, 제 강의는. 맞아요. 요즘 이렇게 댓글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열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열등감 폭발 또는 열납 폭발 해가지고 이렇게 열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만큼 우리가 많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는 거거든요. 이 열등감이라는 게 이제 우월감이라는 반대적인 어떤 단어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게 가장 많이 언제 느껴지나요? 열등감. 네? 자신 있게. 그쵸? SNS. 요즘 많이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20대에게 물어봤더니 언제 열등감을 가장 많이 느끼냐 했더니 SNS를 할 때에 가장 열등감.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내 삶이 요즘은 다 보여지는 삶이잖아요. 노출이 되고 뭘 먹는지, 뭘 하는지, 뭐 하고 사는지. 저 같은 경우도 살림을 잘하는 사람들 그 생활을 보면 막 열등감이 폭발이 돼요. 왜 난 저렇게 못 살지? 같은 평수여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넓게 쓰고 나 이렇게 좁게 쓰고 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거를 통해서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해보고 싶다. 잘 살아보고 싶다. 나도 우리 집을 조금 아름답게 꾸며보고 싶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쟤보다 공부를 못하고 내가 쟤처럼 여행을 못 가지만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좋은 사람이 되고자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잘 누려보고자 하는 또 노력을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비로소 느껴지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앞에서 조금 얘기가 길어진 게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많이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많이 아마도 책으로도 접하셨을 것이고 TV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오늘날 참 많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경험이 돼요. SNS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가 무엇보다도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거죠. 나도 혹시 걸리면 안 되지. 위축된 심리가 많아지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축된 심리를 많이 이완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근력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자존감.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사전적인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때로는 많이 이 단어 자존감과 다르게 들어본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단어가 뭐죠?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거는 내 능력에 어떠한 신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내 능력이 주어진 일보다 능력이 크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나의 능력 비해서 너무 주어진 일이 높으면 나의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만심이라는 거 보면 나 자신을 너무 과잉적으로 믿는 경우가 또 자만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는 어때요? 내가 거북이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라는 이 자만심.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을 한 거죠. 근데 거북이는 어땠어요? 거북이는 그쵸? 토끼가 내 상대가 아니라 뭐가 나의 상대죠? 그죠? 내가 그 도착하는 점, 나의 목표. 그러니까 상대가 바로 내 옆에 토끼가 아닌 나는 나의 목표점. 그래서 거북이는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해서 결국 성취한. 그래서 이런 자만심을 표현할 때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 여러분들이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자존감하고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전두엽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특히 이렇게 아이들 키우신 엄마들 많이 전두엽 발달. 그게 뭐죠? 사고력을. 이런 전두엽을 담당하는 이 사고력을 담당하는 이 뇌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자존감의 영역이에요. 자존감은 곧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부분이라면 자존심이라는 거는 이런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정적인 거.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상했을 때 우리가 자존심 상해. 제 자존심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은 서로 달라요. 그 영역에 있어서. 그렇지만 또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 사이에서는 좋게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언어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자신을 하나의 10점 만점의 척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나 자신을 몇 점까지 줄 수 있는지. 지금 표정을 보니까 약간 아까 처음보다는 약간 심각해지셨는데 심각해지신 이유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그런가 아니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10점이요? 오, 자신감, 이거 뭐라고 하죠? 자존감 폭발이라는. 아, 자존감 폭발. 저 같은, 혹시 또 나는 몇 점? 네? 7점. 네. 네. 이 자존감이라는 건요, 높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라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의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현재 나에 대한 모습이지,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얼마나 잘 바라보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저도 한 5에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 성취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잘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이 목사님인데 제가 자꾸만 저희한테 네,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칭찬을 안 해줘요. 집에 오면. 저는 남편은, 그쵸? 어머 나오죠? 저 나름대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열심히 나 나름대로 하는데 와서 수고했네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리고서 네, 이런 반응 좋아요. 그래서 좀 듣고 싶은데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 자존감.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자존감은 상대방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 자신 스스로 그것을 내가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의 칭찬에 얽매이지 않고 나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아이들과 잘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우하는 반응을 통해서 저희 남편이 저를 쳐다보다 이렇게 뒤돌아서셨는데 아무튼 네, 여기 남편분들도 많이 아내들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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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더라도 나 자신 스스로 나를 얼마나 잘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있느냐. 아까 말했지만 열등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열등감이라는 거는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감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게 들어오면 이런 거 있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에너지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하고 자존감을 내가 높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더라도 내가 높이려고 노력하고 또한 높더라도 그것이 언제 또 내가 떨어질지 모를 수 있으니까 자존감이라는 거는 항상 지금의 나의 상태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해주면은 그 다음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넘기시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스스로를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식함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자신의 이해와 발전의 기회로 만드는 것. 네.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스스로를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난 좋은 사람이야. 난 뭐 죄 짓는 일이 없어. 나는 감옥 간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나의 현재의 위치 속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 벌거벗겨진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원래의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봤을 때 기뻐하셨잖아요. 나 역시 나의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누구와 같이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상대방의 관점이
어떨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선 때문에 나 자신이 되게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초라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막 찍은 걸 보면은 어때요? 제가 나 잘하고 못하고 있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끝나고서 무슨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불안한 심리가 막 올라오죠.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존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못해도 당당하게. 우리 앞에 신공 교수님이 너무 고급적인 강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뒤에 있으면서 엄청 부담스러웠거든요. 난 저렇게 고급지지 않은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나의 만족감이 느껴졌을 때 그것이 곧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의 자존감을 또한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앞에 제가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Love Myself라는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예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어떠한 내가 실패와 어떤 좌절이나 이런 속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누구? 바로 나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듬어 주는 것도 나라는 거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매개체가 뭐냐면, 그 밑바탕이 뭐냐면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또한 믿음의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나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의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올까요? 내 귀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에 군산에서 드림교회에 있었을 때 상담했을 때 어떤 한 40대 되시는 여자 지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의부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항상 가족들이랑 같이 항상 예배를 드리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조용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상담실을 찾아왔을 때 그런 문제를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 해양 경찰이셔서 군산으로 오셨는데 원래 집은 경주 쪽이셨어요. 경주고. 그래서 남편을 따라 군산으로 오시고, 남편은 해양 경찰인데 이제 자주 집은 못 들어오시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이 아내분이 밥도 잘 차려드리고 아침을 칠첩반상으로 항상.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다. 저는 우리 남편 누룽지 끓여주고 하는데 어떻게 아침에 칠첩반상을 만드시냐고. 그래도 이분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하고 자기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분이 그게 표현은 없으셨고, 이 아내분도 그렇다고 표현이 있진 않으셨어요. 근데 가정일은 충실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도 그냥 충실하게 잘 키우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했더니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이 자신감이 없으신 거예요. 즉 자기의 시선이 부정적인 거죠. 자기가 아무리 해도 못난 사람 같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동생하고 비교하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기질적인 거. 본인은 좀 이렇게 소극적이면 여동생은 적극적인 성격, 그리고 본인은 조금 이렇게 여성적이라고 보면은 동생은 좀 남성적인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호감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랑 같이 집에를 가면 남편이 자기하고는 얘기는 안 해도 처제하고는 그 여동생하고 너무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처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여동생하고 이 관계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처제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한 번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거실에서 이 두 분이 그냥 이렇게 여름에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여자분은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정말 내 여동생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이제 거의 사실적인, 자기에게는 이게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여동생과 나와의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차이를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여동생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을 여동생이 갖고 있고 그러면은 여동생은 언니를 부러워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저를 부러워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표현을 하진 않지만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분의 장점이나 그분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칠첩반상이나 차려주시고 이렇게 좋은 부분도 있는데 왜 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점수를 주시지 못하시는 건가요? 했더니 그 부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잘하면서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안 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모든 것을 다 희생적으로 많이 사셨더라고요. 제가 요즘 솔직히 제일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독박육아예요. 독박육아 요즘 이게 종종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독박육아 하시느라 너무 애쓰시죠. 막 이제 저를 생각해 주셔서 이제 하시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독박육아라고 하면은 제가 막 내가 어디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억눌려서 이렇게 하지 못해서 하는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드는 단어 중에 하나라서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독박육아라기보다는 지금의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이를 양육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단지 내 시간이 예전보다는 줄어든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 믿지 못함이 남편에게 흘러가고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부관계가 아무래도 어그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분한테 가장 먼저 미션을 준 게 뭐냐면 내일 아침 밥상 차려주지 마세요. 내일 아침 밥상 차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안 함으로써 뭐가 가족이 불편하고 나에게는 어떤 것이 또한 마음이 불편한지 그리고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한 가지를 보상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 이 상담을 끝나고선 맛있는 커피를 한 잔은 사시든지 뭐 책을 읽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개인적인 시간을 유익하게 나 자신 스스로 나를 위로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저처럼 그 막둥이를 낳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들을 키우셨는데 네, 작년에 낳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담의 효과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좀 좋은 관계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남을 믿지 못한다는 걸 봤을 때 내가 느꼈을 때에는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서 가장 아까 우리 신구원 교수님도 이 안경을 통해서 세계관을 얘기하셨다면 이 모든 마음의 시선이나 관점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나의 관점이 어디에 향하여 있는지에 따라서 내 상황이 긍정적으로 또한 부정적으로 또한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SNS가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남이 어떻게 뭘 먹고 어디 가고 뭘 입고 뭘 사고 요즘 또 여자 이렇게 살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물건 같은 경우도 어떤 물건을 사고 이용하는지 근데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남에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남자분들도 이렇게 상담실에 오시는 경우가 뭐냐면은 요즘 남자분들도 우울증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제가 나중에 강의를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 강의 중에 하나가 감정에 대한 건데 이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되는 이 보수적인 사회 때문에 남자분들이 이것을 시원하게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상담실에 종종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화의 단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가족들하고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있지만 또 집에 들어와서 내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집에서는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사회 나가면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자기의 어려움을 남자분들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오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남자 지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게 상담실을 찾기 쉽지 않으면 심리학적인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남편에게도 권하는 게 항상 심리학적인 책을 한 권씩 읽어봐라. 그랬을 때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또한 이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꾸만 알아차리고 챙기고 나를 기운을 북돋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존감이라 하면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아무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아무래도 엄마.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가 안정적인 애착을 이루며 잘 성장하느냐 아니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해서 성장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하지만 자존감이라는 거는 물론 엄마, 아빠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아요. 지금의 나의 자존감이 비록 낮을지라도 나의 자존감이 나의 노력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어도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소외분들 중에서도 내가 후회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또 내가 좋은 이런 아들, 딸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자존감이라는 게 무조건 부모의 영향의 탓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 내가 그것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칭찬이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네?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잘 얘기가 안 들리는데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실수를 해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해 막 엄마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이상하다. 저건 아이가 자기가 실수로 넘어지거나 해도 그건 아이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한테 나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이 강박이 있으신가 봐요. 그럼 나쁜 엄마가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칭찬도 아이들이 무조건 해주면 네. 그래서 물론 칭찬해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칭찬이 필요한 아이가 있지만 또 칭찬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좀 눌러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엄마들도 있는데, 근데 또 아이 입장에서 너무 누르면은 또 의기소침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모든 게 적당히. 그래서 이런 칭찬이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내가 적절하게 우리 아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면 또 내 자신 스스로도 상대방이 또한 그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칭찬을 해주시되 또한 칭찬이 아닌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또 아이가 잘 알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해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잠깐 놓쳐서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 가장 뿌리가 자존감이거든요. 이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뽑히듯이 내 자신의 이런 가치가 뽑혀 나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칭찬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게 넘치다 보면 이게 뽑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만 회복되면 행복해진다. 네,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감이 항상 누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행복감이라는 거는 하나의 감정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내가 지금 그냥 룰루랄라 하고 싶은 이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꼭 자존감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조울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심리학적인 병, 마음의 그 정신적인 병 중에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성취가 됐을 때는 너무 한없이 좋아요. 근데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급격히 이 사람이 갑자기 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당뇨가 조절이 안 되듯이 고혈당, 저혈당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기분도 그렇게 조절이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존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갑자기 막 기분이 확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자존감은 나를 항상 이 잔잔한 물결이 이르듯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이런 게 곧 나에게 자존감이 안정적으로 있었을 때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르시스트라는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너무 자만심, 좀 자존감이 너무 이렇게 치솟을 때 자꾸만 아까 10점이라 그래가지고 신경 쓰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그러다 보면은 누구를 못 보죠? 그렇죠. 주의를 못 봐요. 상대방을 못 봐요. 그리고 상대방의 결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저 사람 좀 보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또한 너무 높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이런 치중할 수 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건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되 나의 단점까지도 또 잘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또한 자존감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한 자존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학력이나 재산이 많이 있다고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네. 여기 그러면은 저부터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으로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자존감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학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를 얼마나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하고, 잘 존중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고요. 우리 청암교회 교인분들의 생활은 요즘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불안하세요. 뭐가 이렇게 가장 불안하세요, 우리 권사님? 네? 병 때문에, 그죠? 온 나라가 지금 병 때문에 많이 불안하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외로우신가 봐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좀 위축될 수 있고 조금 어렵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자존감이 가장 중요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상황 속에서 나의 자존감은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봐도 여기 오신 분들은 최대한 자존감이 낮아 보이시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표정이 우선은 밝으시고 잘 들어주시고 저랑 제가 지금 눈을 이렇게 막 쳐다보는데요. 저랑 눈 안 마주치시는 분들이 없네요. 그만큼 아주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존감이 그래도 간혹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 자신을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효용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런 사람들은 집착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왠지 모르게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좋은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떤 좋은 집에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자존감을 앞에서 말했지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고 혹여나 아이들이 계속 저를 치우고 해서 어지러지더라도 그래 나는 지금 열심히 내 일을 하는 게 중요해. 나 자신 스스로 나를 다독이면서 나 자신을 쓸모있는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냥 30분만 뒤돌았으면 그냥 온 집안이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는 순식간인데 하면서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진짜 풍지박산나는 집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을 그런 부정적인 인식 속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 특징이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씩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넌 그렇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상담에 와도 나는 괜찮아 한마디만 해보세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신 분은 이것마저도 너무 어색하시대요. 나 괜찮아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하면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분이 나의 자신에게 집중된 삶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너무 많이 사시다 보니까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어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직은 늦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의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쓸모 없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 스스로 다독이는 게 반대로 낮은 사람의 특징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때로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열심히 청소해서 칭찬받고 싶고요. 뭘 해서 나의 존재를 나타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나는 어떻게라도 예쁘게 꾸며서 난 예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지. 나는 SNS를 통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이러한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어떡할까요? 그 인정이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존감이 겉으로는 되게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낮은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이 주어진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한순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인정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누구다? 나를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누구다? 그렇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내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타인의 어떠한 상대방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보다는 나는 괜찮은 사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 내가 어떠한 무엇을 해도 나는 괜찮은 나를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럴 때에 나의 자존감이 어떻게 된다? 네, 높아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정장애에 빠진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요즘
이렇게 입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선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들이 되게 단답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왠지 모르게 난 뒤처지고 하면은 나는 잘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보면은 제가 우리 다민이 이렇게 학습지는 안 하고 이렇게 문제지를 한 번씩 풀게 하면은 다민이가 문제지를 잘 못 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문제를 푸는 연습을 안 했더니 시험을 못 보더라고요. 그 문제에 나온 그 문장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또 책 읽는 거랑 또 문제 이해하는 거랑 또 다른지. 그래서 제가 문제지를 이렇게 풀게 하니까 문제지는 답이 쏙쏙 나오잖아요. 풀면. 근데 서술형 문제는 또 풀기 싫어요. 그 말은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아이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학원을 가면은 많이 문제를 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답형을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가봐야,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벌써 살아오신 인생을 봤을 때 보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이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오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점점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뭔가에 정답이 아니고 오답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특히 요즘 어린 아이들이나 점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결정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저 역시도 뭐 물건 하나 사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막 그래서 장바구니에다가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놨다가 이거 선택해야 되나 잘 선택했을까 이런 결정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조차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급하지 않은 거. 나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 선택하는 거.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밤에 먹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밤에 라면을 만약에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라면을 먹는 걸 봤을 때 라면을 먹을까 말까. 네, 우리 조경현 지사님은 이 몸매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당당하게 먹는다. 근데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안 하게 되면 안 했을 때는 내가 그 다음날은 되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먹었을 때는 어떨까요?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그 다음날은 막 속도 더부룩하고 막 이렇게 부어있고 내 모습이 내 모습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이런 결정하는 거 이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근데 내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내가 스스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스스로 선택하게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내가 먼저 살아봤으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최대한 그런 결정의 기회를 생명의 위협이 가하지 않는 이상은 한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책감, 이제 이런 죄책감이나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 잘못이야. 아유, 내가 못난 탓이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 또 갑자기 우리 남편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목사님 성격은 좀 빨라요.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은 항상 빨라요. 근데 저는 좀 느긋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연애했을 때 1시간 정도 늦은 적도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저희 목사님은 조금 성격이 빠르시고요. 저는 좀 느려요. 근데 느림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얻는 이익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 빠르신가 봐요. 저는 표정이 뭐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느렸을 때는 신중하잖아요. 제가 느리다라는 거는 신중할 수 있고 꼼꼼하고 어떤 거 하나 준비성도 철저할 수 있어요. 근데 빠르면 어떻게 해요?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느려도
놓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제가 온갖 구박을 받아요. 내가 빨리빨리 서둘러 하지 않았느냐, 뭐, 왜 그렇게 늦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서야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제가 온갖 핀잔을 들으면 제 자신이 급다운이 되죠. 네. 그래서 난 별로 현명하지 못한 아내구나, 난 현명하지 못한 엄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겠구나. 저희 목사님이 정말 걱정을 하세요. 제발 늦게 오지 마. 누가 약속을 할 때 제발 늦게 오지 마. 은혜가 안 돼. 막 이러면서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진짜 그럴 때는 한없이 죄책감이 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저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때는 그런 내 자신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머무르기보다는 그래, 내가 다음에는 좀 더 10분이라도 빨리 나가도록 준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보는 노력을 하는 게 또한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이런 자존감은 지금 내가 낮아 있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회복되는 방법은 참 단순해요. 많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겠지만 오늘 하루 내가 한 일에 대한 소소한 것을 한번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렇게 많이 메모장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메모장으로도 쓰실 수도 있고, 작은 메모 이런 수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갖고 다니시겠는데요. 저는 한 번씩 습관적으로 써요. 내가 오늘 한 일, 그래서 한 일 중에 잘한 일, 못한 일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곧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좋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는 것보다는 글로 내가 나를 표현하고 안 하고 차이는 크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오래 남아 있어서 내가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것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신종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 강의를 듣고자 내 자신의 몸을 이끌어서 이곳에 왔고, 또 이렇게 강의를 참 잘 듣고 계시고, 또 돌아가서도 내가 있는 그 일터나 가정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런 모습을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적으면서 내가 잘한 거, 못한 거, 나의 장점, 단점 이런 것을 적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에게 보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저거를 참 많이 해요. 제 자신에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저는 독박육아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도 즐기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삶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최대한 즐겁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얽매여 있는 이런 생각보다는 저 자신에게 보상을 해서 조금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먹을 걸로 당을 충전을 한다든지, 또 한 번씩은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나오면요, 아빠만 쫓아다녀요.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이들을 이런 식당이나 어딜 갈 때 엄마한테 막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래, 아빠 옆에서 먹어라. 엄마는 이럴 때라도 엄마는 밥을 좀 편히 먹어야겠다, 이렇게 밥을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선 가는 길이라도 저는 커피를 좀 좋아해요. 저희 목사님은 커피를 솔직히 안 좋아해서 제가 커피를 먹고 싶어도 그렇다고 뭐 목사님이 안 사주고 이러시지는 않으세요. 잘 사주시는데 저 혼자 그 여유가 있잖아요. 차 한 잔의 여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먹으면서 제 자신을 보상을 하죠. 네, 너 오늘 하루 수고했다. 애기들 보느라고 수고했다. 네, 참 오늘 하루 왔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별일도 아닌데 참 너무 보상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제 자신 스스로를 많이 챙기려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자녀들, 너무 남에게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또한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나에게 가장 소소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 집 치우는 거 예상 외네요. 주부 같은 마인드로 집 치우는 게 또 나에게 보상하는 거라고 얘기할 줄이야. 그것도 남학생이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깔끔하신가 봐요. 아, 네. 네, 좋습니다.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나와있지만 주변을 정리해 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하나하나씩 이게 물건을 버리기도 해요. 예. 물건을 버릴 때 그 쾌감이 있어요. 맞아. 예. 그 공간에 그 여백의 미라고 하잖아요. 공간이 생겨나면 너무 제가 뭔가를 안 해도 뿌듯해지고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주변을 정리해 가는 것도 중요해요. 때로는 저희 자꾸만 남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 공부할 때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할 때 저희 목사님은 막 너저분하게 공부를 하세요. 오늘 이 시간 뭐 남편 흠보는 거 아닌데 어떻게 본의 아니게 나오네요. 원고에 있는 내용도 아니지만 막 이렇게 흩어져서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공부한 내용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는 공부가 잘 돼요. 집중이 잘 되고. 근데 치우다 보면 솔직히 지쳐서 좀 자요. 그래서 늦나 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같이 공부를 하면 저기 뭐죠? 하나의 이 페이퍼를 쓸 때에도 일주일 전에 끝내세요. 저는 그 전날에 끝낸다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그리고 근데 아무튼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저는 신기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처럼 정리를 잘 하면서 내 자신을 잘 챙겨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정리를 했을 때 또한 느껴지는 그 쾌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이거를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하려고 해요. 지금 A4 용지 한 장씩 드렸잖아요. 강의하기 전에. 나쁜 습관과 이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아까 말했지만 내 나쁜 습관 중에 혹시 밤에 폭식하는 습관이 있고 또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운전할 때면 틈만 보이면 추월하고 싶은 습관. 저도 좀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목사님은 잘 못 끼어들어요. 생각보다 신사셔서. 근데 저는 막 끼어들거든요. 그래서 제 차가 경차라서 끼어들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운전할 틈만 보이면 빨리 가지만 또 안정성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그 밑에 제가 썼지만 욱하는 습관. 그럼 욱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책하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이걸 안 했을 때는 이럴 것 같다. 이 부분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쁜 습관과 이별하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습관 중에 버리고 싶은 거. 네. 한 가지를 쓰시든 두 가지를 쓰시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 혹시 전도사님 잔잔한 CCM 뮤직 음악 뭐 있으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5분 정도. 그리고서 제가 모든 분들이 솔직히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한 많으면 50명. 근데 아까 전도사님한테 여쭤보니까 70명이 오셨대요. 그래서 70분이 다 나와서 이거를 말하기는 시간이 지금 한 15분밖에 안 남아서 자원하시는 분 한 20명 정도 혹시 왜요? 이게 아주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요. 이 앞에 나와서 내 자신과 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은 것을 적고 그것을 이별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한 20명 정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비 같은 거, 나의 신체적인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거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야동을 보는데 야동은 이제 더 이상 안 보겠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들은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단지 여기 안 나오시는데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안 나오시면. 혹시 나와서 그래도 내 이런 나쁜 습관을 말하고 버리고 싶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 네, 혹시 그 쓰신 분 중에 나와서 먼저 내 습관을, 나쁜 습관을 말하고 내가 이 시간에 이 습관을 버리고 싶다 하신 마음의 결심이 오신 분, 아니면 제가 지목을 할까요? 계속 저를 쳐다봤는데 이 시간에 저를 안 쳐다보시네요. 저를 안 쳐다보시고 지금. 네, 우리 저기 청년들 혹시 쓰셨나요? 쓰셨나요? 네,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여기 할 수 있으면 한번 요렇게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기 나와서, 그리고 그 종이를 구겨서 여기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돼요. 청소한다고 계획만 하는데 청소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꼭 청소를 하고, 또 요즘에 좀 뭐 이제 귀찮다고 사실 평소에 좀 카톡 답장이 좀 느린 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인데 좀 힘들다는 핑계로 먼저 하지 않고 매일 자기 전으로 미루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성경도 매일매일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이제 그냥 자기 전에 좀 몰아서 읽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좀 부지런하게 읽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보다 되게 소심해요. 진짜예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한 번씩 말을 막 이 상황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막 한참 뒤에 막 저도 모르게 그 말들을 되뇌이고 있더라고요. 상황들이 끝나면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보다 또 게으릅니다. 그래서 많이 미루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서는 졸업 앨범을 받았는데 그걸 집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제 집에 남아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냐고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되뇌인 김에 월요일 날 가서 우체부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남는 꼴을 못 봐요. 제가 그게 제 접시에 있든 상대방 접시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좀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얼굴에 턱선이 사라지고 그리고 약간 눈이 좀 작아지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떼어놓을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냥 평소에 너무 망했다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그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한마디 할 때마다 같이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지를 습관적으로 너무 신경을 써서 그거를 좀 버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할 게 있어서 핸드폰을 들었는데 항상 그거는 그 본분은 있고 딴 거를 인스타를 하든지 맨날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하루가 될 때가 많아서 딱 그날만 하고 그런 걸 안 할 때, 다짐했던 걸 안 할 때가 많아서 이거를 좀 버리고 싶고 저도 이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눈치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셨던 인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약간 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버리고 싶고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순간순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버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좀 덤벙거리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좀 많은 부분들에서 제가 체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두 번째 것도 연관이 되는데 제가 물건을 어디다가 두면은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정된 곳에다가 둬야겠다라는 습관을 기르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이어트를 맨날 결심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음식으로 풀게 되니까 다이어트를 항상 말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짜 실행시키지 않을 거를 자꾸 입으로 말하는 걸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약간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를 굳이 걱정을 해서 생각에 막 깊게 빠지고 그런 게 많아서 이제 그런 생각들도 그만하고 싶고, 그러고 가끔씩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정색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래서 표정 관리도 이제 웃으면서 사람들 대하는 그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약간 제 기준에서 그 남이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 남이랑 비교하는 습관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제 기준에서 저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세님 한 분. 아니 여기 바로 뒤에 계시는 바로 뒤에 계시는 저는 적은 게 없어요. 근데 적지는 않았는데 적은 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최장로를 보면서 나는 왜 키가 작지? 그것도 버리고 싶고요. 배에 어느 날 갑자기 배와 등과 쪽에 살들이 찾아와서 수영장을 안 가요 이제. 그것도 버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운전하면서 가끔 이상한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것도 버리고 싶고요. 또 내가 여기 왜 나왔지? 이런 생각도 버리고 싶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친절하고 사근사근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당신 너무 말투도 퉁명스럽고 무뚝뚝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편 말을 존중해서 이제 남편한테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공손한 아내가 되는 그런 습관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밤에 폭식하는 습관과 이별하기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앞에 있는 우리 옆 가게 친구 사장들하고 배둘레를 제기를 했어요. 그저께 한 사장 37.5, 나랑 친한 사장 39, 저 39.5, 1등 했어요. 1등. 그래서 우리 신고사 날마다 하는데 정말 많이 먹어요. 저녁 먹고 그냥 달고 살아요. 아이스크림을 애들 줘야지 그러고 사가서 3분의 2를 내가 다 먹어. 또 운전할 때 틈만 나면 추월하는 습관 엄청 잘해요. 신고사가 처음 차를 탔는데 어느 날 말이 없어졌어요. 140을 달리고 있던 거예요. 손에 막 땀이 막 나는데 요즘 습관이 돼서 그래도 그거 갖고도 안 놀래요. 또 하나 욱하는 습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행동을 안 옮겨준다고 옆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말도 안 했잖아. 모르는 모르잖아. 성질 나는 거예요. 정말 버리고 싶습니다. 자원하셔도 돼요. 우리 장로님처럼 과감하게. 3살 이설이 담임 김은아 집사입니다. 네.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저희 딸만 알 것 같은 나쁜 습관인데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 너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많이 뿜고 와서 피곤하면 무조건 눕거든요. 누워서 저희 신랑을 밟거나 주무르거나 항상 매일 진짜 마사지를 해줘야지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태로 매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눕는 습관을 버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른 판단을 내리는 습관을 버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해요.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분 긴장하고 계셨죠, 권사님. 진 권사님 긴장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우리 안에 내가 버리고 싶어하는 습관하고 이별을 함으로써 우리 또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향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무슨 생활을 하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크리스천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잘 격려하시고 위로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실은 지금 선물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 선물을 누굴 줘야 될까 지금 계속 고민을 했는데 우리 자원아 씨 네, 우리 장로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신권사님과 오붓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저의 부족한 강의 조금 있긴 한데 시간상으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